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이제는 10만 유튜버 제자리의 오늘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또 생각이 나도 짜증이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이겨야 됐던 경기에서 알크마르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정말 오늘 어이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또 엔젤 감독은 전술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손흥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엔젤 감독과 팀 동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메디슨이 32분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패스를 주지 않았고 혼자서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일단 걸려 넘어지면서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와 어떻게 프리킥을 찰지 상의하는 메디슨이었는데, 메디슨은 여기서 손흥민 선수와 연계를 못하면서 좋은 자리에서 얻은 프리킥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BBC와 스카이 스포츠 모두 뭐하는 짓이냐 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일단 또 패스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자책골을 넣은 베리발이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골을 넣으려고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후반 48분 이렇게 베리발은 혼자 치고 들어가면서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베리발이 그래 골 넣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티스 텔을 빼고 손흥민 선수를 이제 중앙 공격수로 투입한 엔젤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리발이 슈팅을 때릴 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패스만 넣어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근접한 장면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냥 베리발은 지 욕심만 차리고 슈팅을 때린 것이 다른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손흥민을 못 사용해 먹는 엔젤 감독과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51분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이렇게 박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박스 중앙까지 올라와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떠버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여기 알크마르 수비진이 지금 8명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인지경으로 혼자 상대 수비수들을 농락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팀 동료들이 받아먹을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토트넘은 패배하고 말았고, 오늘 마티스 텔은 전반만 뛰었는데 최하 평점을 받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진짜 손흥민 대신에 마티스 텔로 손흥민을 대체했다가는 토트넘은 아마 강등권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솔랑키는 부상에서 복귀해서 오랜만에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솔랑키는 오늘 정말 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솔랑키가 부상을 당했는지 제가 장면 분석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분에 이제 존슨이 박스 안에 있는 솔랑키를 겨냥하면서 얼리 크로스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랑키가 이 얼리 크로스를 받는 과정에서 알크마르 키퍼와 몸싸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 알크마르 키퍼 그리고 알크마르 센터백 사이에 쌈싸 먹히면서 이렇게 사이에 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솔랑키였는데, 이렇게 쌈싸 먹히면서 솔랑키는 허리 쪽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등 부상을 당한 솔랑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솔랑키는 결국 이렇게 허리를 잡으면서 절뚝이면서 교체 아웃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와, 솔랑키가 정말 한 달 만에 복귀했나요? 이런 솔랑키를 또 부상을 당하게 만든 것은 여기 보시면은 존슨이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넣어줘서 이제 솔랑키가 무리하게 여기서 이제 몸싸움 경합을 하다가 이렇게 쌈싸 먹히면서 등 부상,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전술을 지시한 것은 엔젤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존슨 보고 솔랑키 투입되면 크로스 올려라 라고 지시를 했던 엔젤 감독이기 때문에 엔젤 감독의 묵은본의 전술이 또 솔랑키를 부상을 당하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랑키가 또 부상을 당하자 영국 매체는 솔랑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충격적인 예상과 그리고 토트넘 의료진을 저격하고 말했는데, 해당 소식부터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제이미 오하라가 토트넘의 솔랑키 부상 처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다. 정말 짜증나게 나를 만들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솔랑키가 부상을 당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 토트넘 선수이자
축구 해설가인 오하라는 솔랑키가 심각한 상태였으며 더 신중한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차전에서 패배를 했다. 경기 중에 베리발이 불운한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팀이 실점했다. 경기 후에 해설가 오하라는 메디슨의 부진을 지적하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오늘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과 마티스 텔 역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엔제 감독은 3월 13일 2차전에서 선수들의 더 나은 반응을 기대할 것이다. 솔랑키는 경기 막판에 부상을 당하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척추 골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후반 71분 교체 투입된 솔랑키는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는데 솔랑키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경기 종료 직전인 91분 솔랑키는 상대 골키퍼와 볼 경합을 벌인 후에 허리를 감싸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는데 결국 교체 아웃되는 솔랑키였다. 엔제 감독은 솔랑키를 스칼렛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의료진들은 솔랑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들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결정에 대해서 오하라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강하게 토트넘의 의료진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솔랑키가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들것을 쓰지 않고 60에서 70야드를 걷게 한 것은 정말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솔랑키가 척추가 골절되었을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상이 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신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왜 들것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심각한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확실한 건 솔랑키가 엄청난 통증을 겪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솔랑키를 또 부상으로 잃게 된다면 토트넘에게는 또 다른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제이미 오하라는 솔랑키가 이렇게 부상으로 넘어졌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허리를 잡고 절뚝이면서 경기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니 저렇게 아파하면은 들것을 가지고 와서 실어줘야지 왜 걸어가게 만들었냐 라면서 토트넘의 의료진을 비판하는 제이미 오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 소식만 전하는 스퍼스 웹은 다음과 같이 솔랑키의 부상을 추측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에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솔랑키가 다시 부상을 당한 듯하다. 박스 안에서 헤딩을 위해서 점프를 한 후에 토트넘 스트라이커는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에 끼면서 등을 맞고 어색하게 착지했다. 엔제 감독과 동료들은 이제 솔랑키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고 기도하겠지만 솔랑키는 경기가 끝난 후에 간신히 경기장에서 나갔다. 아마도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솔랑키를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하면서 이제 스퍼스 웹에서는 솔랑키가 허리 디스크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솔랑키가 이제 앞으로 좀 오랫동안 결정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와, 솔랑키가 복귀하자마자 엔제 감독의 무리한 전술 운영 때문에 또 부상을 당해서 최소 몇 주 동안 못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엔제 감독은 정말 너무나 이런 쪽에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또 솔랑키를 부상당하게 만들었고 경기를 패배하게 만든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경기 후에 또 뭐라고 핑계거리를 했을까요? 엔제 감독 인터뷰 바로 알아볼까요? 엔제 감독의 인터뷰 전문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약간 기자도 조금 이상하게 질문을 했고 엔제 감독도 이상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팀이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문제가 뭐냐? 선수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 라면서 엔제 감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일단 선수 탓으로 이제 답변을 유도하는 기자인 것 같은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기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서도 제대로 경기를 장악하지 못했고 공을 가졌을 때 주도권을 잡지 못했으며 공이 없을 때도 플레이할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태였지만 어제 경기장 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직면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알크마르가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한번 흐름을 뺏기면 되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조금 인터뷰 내용이 이상하죠. 일단 감독이 팀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경기를 이길 수 있게 전술을 잘 짜와야 됩니다. 근데 엔제 감독은 오늘 선발 라인업을 제대로 짜오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알크마르에게 밀렸는데 기자는 선수들이 뭘 잘못한 거냐라고 엔제 감독을 두둔하는 질문을 했고 엔제 감독도 선수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흐름을 뺏기면 되찾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감독은 원정 경기에서 흐름을 빼앗기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플랜 B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엔제 감독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오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나는 문제가 없다. 그냥 선수들이 잘못했다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기자와 엔제 감독이 서로 지금 짝짝꿍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왜 선수들이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였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경기력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내 전술 잘못 아니야. 일단 내가 요구하는 경기력이 있거든. 근데 선수들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 하면서 내 탓은 전혀 없다. 선수들 문제다. 라고 선수 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일단 경기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맞춤 분석한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분석하고 나서 얘네들 이런 거 못하거든. 아니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맞춤 전술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엔제 감독은 그런 것을 짜오지 않고 그냥 우리 경기력이 그냥 안 좋았다. 내가 원하는 경기력 수준이 안 나왔다 라면서 그냥 선수 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엔제 감독 인터뷰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랑키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솔랑키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단순한 타박상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여기가 네덜란드 원정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솔랑키의 부상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근데 단순한 타박상이면은 허리를 잡고 절뚝이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스퍼스 웹의 분석대로 아마 허리 디스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정말 토트넘의 부상 문제는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왜 선수들이 태도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을까요? 라고 선수들을 탓해주세요 라는 뉘앙스의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러자 엔제 감독은 저는 이게 노력이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정 경기에서 제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정신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원정 경기는 언제나 어려운 법이고 오늘도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상대의 강한 압박을 견디고 흐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경기를 장악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면서 오늘 진 것은 선수들의 정신력이 문제였다 라면서 또 선수 탓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정말 미치고 팔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엔제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는 다들 알고 있죠. 일단은 전반전에 토트넘이 공만 오래 잡고 있으면서 슈팅을 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이 패턴, 공격 패턴이나 약속된 전술을 짜주면서 공격을 시키는 게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을 짜오지 않고 똑같이 공격하게 시키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또 엔제 감독은 또 이렇게 자신의 전술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선수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와, 엔제 감독은 정말 사악한 것 같고 일단 엔제 감독을 아직 경질시킬 마음이 없는 현지 기자들도 엔제 감독 편을 들어주면서 엔제 감독이 선수들을 비난하게끔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커리어 막판에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엔제 감독은 2차전에서 결과를 뒤집고 8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손흥민 선수를 우승시킬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